예, 전국의 100만 사회복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우철의 회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가 지금 그 순서대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공익법인 회계기준 순서로 따지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 제가 첫 번째 한 세 개 정도 했습니다. 강의 뭐 소개하고, 그다음 뭐랄까요. 재무제표도 했고요. 복식부기 발생주의도 했고, 네 번째, 이제 재무제표 중에 두 개 중에 첫 번째인 재무상태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하는 재무제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운영성과표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예요, 두 개. 원래는 일반 기업들은 여기 두 개가 더 있어요. 네 개인데, 우리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공익법인들은 딱 두 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요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BS, 밸런스 시트. 즉, 뭔가 균형이 잡힌 표다라는 표현이고요. 운영성과표. 요거는 이제 뭐 기업에서는 손익계산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컴 스테이트먼트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운영성과표다.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요거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무상태표. 제가 재무가 뭐라 그랬죠? 재무가? 저번 시간에 뭐 재무이사, 재무상 하면서 재무가 제가 이 재무를 돈이다. 그냥 돈이라고 생각해라. 쉽게. 그쵸? 돈의 상태가 있는 거다. 돈의 상태. 상태는 특정 시점이기 때문에 사진을 딱 찍는 것 같은 그러한 일정 시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재무상태표 쉽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뭐 재단을 하나 만든다. 재단을. 재단이라는 거는 뭔가 돈을 투입해가지고 법인을 만든다. 이런 얘기, 재단법인 하잖아요. 그쵸? 재단법인. 여러분, 법인이 뭔가요? 법인이. 요게 상대되는 게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과 법인인데요. 법인은 뭐냐면요. 개인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딱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살고, 살아가고, 뭐 하고, 죽을 때까지. 법인은 뭐냐?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치 개인,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고,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것도 있어요. 요거를 죽는 거를 뭐 청산 내지는 해산 이렇게 표현하죠. 그쵸? 그래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세금도 내고, 뭐 이런 거예요. 그쵸? 관계도 막 갖고. 결혼도 합니다. 결혼도 어떻게 결혼해요? 합병 같은 거. 그쵸? 예. 이혼도 해요. 분할. 이렇게. 인격이 있습니다. 그쵸?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무튼, 재단, 돈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만드는데,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재단을 만들 때 처음에 자기의 돈을 딱 투입하죠? 예를 들어, 내 돈 한 6억 정도 딱 투입했어요. 6억 정도 투입했어요. 재단을 만듭니다. 근데 6억 가지고 약간 좀 애매해요. 금액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 내지는 은행 가가지고 예를 들어 4억을 추가로 빌립니다. 그 토탈 얼마의 돈이 있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쵸? 요 10억 가지고 이제 사회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10억, 전체 이 10억을 우리는 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억. 자산이라고 해요. 총자산. 내가 낸 6억, 남한테 빌린 4억, 합쳐서 10억이죠. 그쵸? 남한테 빌리는 거를 우리는 빚졌다 내지는 부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4억이에요, 4억. 그럼 요게 6억이 되는 겁니다. 내 거, 진짜 내 거. 전체 총 자산에서 10억인데 사실은 이 10억 중에는 남의 돈이 4억이 있죠. 그쵸? 4억 부채를 빼면은 남는 거 6억 이게 진짜 내 거구나. 이런 거를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 자산은 뭐냐? 어떤 법인, 사회복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재산을 얘기한다. 이 정도 일단 이해하면 좋아요. 토탈 10억. 부채는 뭐예요? 현재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4억의 돈을 빌렸을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갚아야 되니까 부채입니다. 빚. 순자산은 뭐예요? 전체 총 자산에서 갚아야 되는 거, 남의 거 빼면은 남는 거, 내 거, 요거를 순자산이다. 우리 순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요게 넷이란, 영어로 하면 넷이에요. 넷. 넷이 그물이에요. 그물. 우리 배구할 때 네터치. 그쵸? 축구의 골 네트. 그물이에요. 그쵸? 그물로 착 걷어가지고 순수하게 남는다. 그게 순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뺐더니 순자산이다.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별게 아니고. 즉 돈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4억 빌리고 내 돈 6억 넣어서 전체 재산이 10억이 됐다. 그럼 요 돈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은 뭘 할까요, 이제? 사회사업을 하기 위한 뭔가 마련을 해야 되겠죠?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요거 가지고 필요한 비품도 사고요. 컴퓨터, 뭐 차량도 사고, 그 다음에 건물 빌리는 보증금도 내고요. 이래저래 막 세팅을 해요. 그러면 이 10억을 쓰겠죠? 뭐 1억 주고 보증금 내고 5천만 원 주고 차 사고, 그럼 이 10억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 돈의 형태에서 이러한 다른 자산의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쵸? 10억이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고 바뀌는 거예요. 즉 돈이라는 자산에서 이러한 비품, 차량, 보증금이라는 다른 자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자산 형태가 바뀌어요. 얘들도 자산이에요. 자산. 그쵸? 즉 특정 시점에 사회복지법원의 자산을 보면요. 이 자산을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물건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돈도 있고요. 노트북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보증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나 건물 같은 자가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즉, 이 자산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현재의 특정 시점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이 자산하고 재산하고 엄밀히 말하면 좀 달라요. 자산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재산, 그리고 이 자산에는 어떠한 권리 같은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권리 같은 거. 예. 그래서 좀 더 큰데 그냥 쉽게 재산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채 다 아시죠? 이건 빚이에요, 빚. 빚은 뭐예요?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 그쵸? 예. 그러면은 전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갚아야 되는 거 요거를 빼면은 남는 거 이게 순수한 자산이구나. 순자산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예. 이게 재무상태표다. 별거 아니죠? 예, 별거 아닙니다. 요 재무상태표를요. 즉 특정 시점 사회복지법인의 순간 포착해서 사진을 딱 찍으니까 나오더라. 즉 재무의 상태, 즉 돈의 상태가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돈의 상태가 돈도 있지만 돈 말고 다른 물건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다. 돈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그 중에는 갚아야 되는 게 있고 진짜 내게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재무 상태표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표예요. 이걸 보면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재산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10억이 있구나. 그 중에서 4억 갚아야 되니까 6억이 진짜 얘네 거구나. 규모를 일단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의 형태들을 보니까 여기는 건물을 직접 가지고 있구나. 내지는 여기는 보증금 있는 거 보니까 빌려 쓰고 있네. 그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러한 거를 알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우리 자산을 여기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동과 비유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동과 비유동. 다시 좀 깨끗하게. 이 자산은요. 크게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동, 비유동 얘가 뭐냐? 요 개념까지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동, 비유동이 뭐냐?
유동. 한자예요. 이 무슨 유자? 예. 이슬류 아니고요. 기름류 아닙니다. 기름류 아니고. 요거 뭐예요? 흐를류, 흐르다. 플로우죠, 플로우. 흘러. 동 뭐예요, 동? 예, 겨울동 아니고, 아이동 아니고. 요거 움직이다. 흘러서 움직이는 거, 유동. 뭔가 이게 약간 막 흘러가는 이런 느낌이죠? 그게 유동이에요, 유동. 그럼 비유동은 뭐예요, 비유동은? 요게 비가 이제 뭐, 낮, 이런 부정이잖아요, 그쵸? 흘러가지 않는 게 아니고, 흐르긴 흐르되, 좀 더디게 흘러간다는 느낌이에요, 좀. 천천히 흐른다. 얘는 잘 흐른다. 얘는 천천히 흐른다. 흘러서 가는 거는 뭐냐? 어딘가 흘러 가면 어딘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바다로 간다. 뭐 이런 동요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순간적으로. 예.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모르겠다. 예, 아무튼 목적지가 있어요. 그렇죠? 목적지가. 그러면은 우리 회계잖아요. 회계는요. 결국에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돈. 그렇죠? 솔직한 학문이라 그랬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흘러서 어디로 가냐? 돈으로 간다. 이게 과연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자산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산은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그 자체가 목적지예요.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샀던 컴퓨터 같은 거 있어요. 컴퓨터. 얘도 자산이에요. 그렇죠? 바뀐 거예요. 돈이었다가. 그럼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흘러서 어떻게 돼요? 돈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 법인이라는 건요.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인격을 가진 애라 그랬죠, 제가. 예. 처음에 시작할 때 돈으로 시작해요. 돈을 집어넣어야 법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쓰고 하면서 계속 돈 가지고 하다가 끝날 때는 어떻게 돼요? 청산하고 다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나눠 갖고 뿜빠이하고 빠이빠이 하는 게 법인이에요, 법인. 즉, 언젠가 이러한 자산들, 컴퓨터, 차량, 토지, 건물, 보증금 이런 애들도 언젠가는 돈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그 시기를 몰라요. 근데 돈으로 바뀌는데 좀 빠르게 바뀌는 애들 있죠? 흘러서 돈으로 빠르게 가는 애들을 우리는 유동이라고 해요. 유동 자산이라고 한다. 흘러 가서 결국 돈으로 바뀌긴 바뀌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애들, 그런 거를 비유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 법인이 예금을 넣었어요. 예금. 그거는 그냥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금융상품이에요. 근데 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돈으로 꺼내주세요 하면 돈으로 바로 주죠. 돈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가 어때요? 엄청 빠르죠? 그냥 얘기하면 주니까. 그런 게 유동자산이에요. 현금, 돈은 그 자체가 이미 돈으로 도달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유동자산입니다. 즉, 돈, 예금, 이런 것들 유동자산이에요. 아주 빨리 바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이제 토지가 있다, 땅이 있다, 건물이 있다. 여기에서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돈으로 바뀌나요? 쉽게 안 바뀌죠? 예. 회사가 요거를 끝내지 않는 이상 요거를 팔 일이 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언젠가는 회사가 끝나고 팔리겠죠, 돈으로. 예. 돈으로 가긴 갑니다. 한데 속도가 어때요? 되게 느려요. 요런 게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 아셨죠? 대충 어렴풋이. 즉 어떠한 자산의 형태가 돈으로 바뀌어요. 그럼 돈이 들어오는 거죠. 걔를 팔면서 돈이 들어오는데 빠르게 들어오는 거, 이런 걸 유동 자산이라고 한다. 좀 천천히 들어오는 거를 비유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유동과 비유동의 우리 구분 기준은요. 회계적으로는 1년. 1년 내에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거, 1년 이후에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도요. 부채도 유동과 비유동이 있는데요. 얘는 방향이 좀 달라요. 얘는 자산을 팔면서 돈이 유입되는 거죠. 부채는요. 갚아야 되는 건 돈이 나가야 돼요. 유출입니다. 돈이 나가야 돼요. 쉬운 예,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요. 우리 사회복지법인 하면서 돈이 좀 필요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님들 월급 줘야 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돈을 급하게 빌렸습니다. 동네에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돈을 빌립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만기로 빌릴 수 있어요. 6개월 만기로 1억 빌렸다. 6개월 뒤에 1억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지는 3년 만기로 1억 빌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빌리면 어때요? 우린 6개월 일단 돈 받았다가 6개월 뒤에 돈을 내보내야 되죠. 돈이 나가는 속도가 어때요? 빠르죠. 이런 게 유동부채, 유동부채. 얘는요. 지금 1억 받았어요. 한 3년 동안 마음이 좀 편해요. 그렇죠? 3년 뒤에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비유동부채다. 즉 돈이 나가는 속도가 빠르면 유동부채, 느리면은 비유동부채다.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지금 크게 분류를 한 거예요. 자산, 부채, 순자산이 있는데 자산을 일단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할 수 있구나. 예. 우리 유동성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유동성. 저 유동성이 좀 떨어지네. 뭐 이런 거.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건데, 뭐,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소박하게 김치찌개 먹으러 갔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막, 외제차,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명품 들은 친구 한 명 있어요. 예, 소박하게 먹었어요. 김치찌개. 4명 앉아서 먹습니다. 예, BMW 타고 왔어요. 명품 두르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냈지 서로 눈치를 봐요.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거 제가 내거든요. 근데 좀 돈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딱 밥을 먹고 괜히 지갑을 한번 딱 열어요. 꺼내서 그랬더니 돈이 없네 이래요. 카드도 없고 돈도 없고 이미 돈이 지갑에 없는 걸 아는데 괜히 액션하는 거죠. 지갑 열어봅니다. 돈이 없네 이런. 알았어 내가 낼게 계산해요. 되게 좀 그렇죠. 얄밉죠? 뭐 되게 재산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지갑에 캐시가 없어. 그렇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유동성이 떨어지는 사람. 바로바로 지급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유동성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유동 비유동으로 나누는 의미가 있어요. 예. 왜냐? 이 유동자산이 너무 없으면은 뭔가 지불 능력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유동부채가 되게 많다는 건 뭐예요? 바로바로 돈을 뭔가 내야 돼요. 그렇죠? 못 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자산 부채에 대해서. 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고요. 순자산은요. 얘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순자산은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구분해요.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그 다음에 순자산 조정이 있는데 조정을 뭐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본과 보통이라고 있는데요. 기본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맨 처음 설립 시 투입된 자본 같은 겁니다. 설립자가 뭔가 땅 건물을 딱 줘서 딱 시작하는 거, 내지는 돈을 먼저 딱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 이런 게 기본적으로 기본 순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순자산은요 쉽게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처분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웬만하면. 그쵸? 보통 순자산은 뭐냐? 요거는 요 이후에 추가로 순자산에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처음에 설립하고 나서 뭔가 이제 운영을 했는데 뭔가 이익이 좀 많이 계속 생겨가지고 쌓이는 개념. 그런 게 바로 보통 순자산입니다. 제가 나중에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얘기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순자산 이렇게 일단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순자산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거. 그 다음 보통 순자산. 그 이후로 점차 증가된 순자산들이 있더라. 예.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순자산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예, 재산이에요, 재산. 요 빌린 거, 순수하게 남는 거.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순자산은 기본과 보통으로 구분을 하더라. 예. 유동, 비유동 개념 잡으셨죠? 예. 돈이 뭔가 빠르게 나가거나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유동입니다. 천천히 나갔다가 천천히 들어오는 거, 비유동입니다. 예. 재무상태표, 얘를 보통 BS, 밸런스 시트라고 하고요. 특정 시점 현재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재무상태표다. 예. 요 정도 하고, 오늘 공익법인 회계 기준 네 번째 시간 재무상태표 기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 감사합니다.